사과를 받기 원하는 남성. 叫这个小孩子拿错了，跟我道个歉就行。然后他爸爸还骂了我，你肯定是说实在的，他不会无缘无故就是你们没错的，是我的问题。 어찌된 일인지 사과를 거부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배달원이 될 것을 국가적으로 적극 장려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실제로 중국 신고용영태 연구센터가 발표한 지난해 중국 블루칼라 그룹 고용연구소를 보면 월 소득이 많은 직업 중 산후조리원 도우미, 화물차 운전사를 뒤이어 배달원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배달원이 양질의 일자리라며 인민들을 상대로 호도하는 상황이지만 현지 반응을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배달원들의 월급은 둘째치고 처우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유명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에는 398만 7천 명의 라이더가 소속되어 있지만 이들의 평균 월 수입은 고작 3,000위안, 하나 55만 원을 넘지 못하는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8월 중순, 중국 내 배달원들의 삶이 더없이 처참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노란색 옷을 입은 배달원이 길가에 무릎을 꿇고 애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옆은 흰색 유니폼을 입은 보안요원은 어찌된 일인지 건방진 자세로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 속 기사는 항저우의 아파트 단지에서 잔디밭 난간을 넘어 배달을 하다가 시간에 쫓겨 실수로 난간을 밟아 펜스를 훼손했습니다. 그러자 돌연 경비원이 다가와 배달원 오토바이에서 키를 강압적으로 빼앗은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무릎을 꿇지 않으면 키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죠. 결국 배달원은 밀려있는 다른 주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200위안, 하나 3만 8천 원을 물어주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해당 영상이 중국 내부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고 이에 분노한 배달원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로 속속들이 집결. 경비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는 거절했고 되려 고압적인 자세로 배달원들을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배달원들이 난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죠. 해당 영상은 기사화되어 중국 각종 플랫폼으로 퍼졌고 급기야 당국이 나서 성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는데요. 13일 새벽 항저우시 공안국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12일 발생한 남성 배달원 왕모 씨와 경비원 간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법에 따라 관련자를 조사하고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해당 경비원은 엄중한 법의 조치를 받게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같이 입주민들의 보안을 위해 함부로 배달원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측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배달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측이 첨예하게 엇갈렸는데요. 결국 이들은 공생을 위해 외부에 설치된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을 찾아가는 방안으로 합의를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며 사건은 일단락되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중국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인데요. 这小孩就说实在的，这只有8岁小孩，不是说是10几岁的小孩，对不对？他是小孩，根本不懂事的。 他爸爸说不就是个外卖吗？没必要这样的。 8岁孩子拿走别人外卖，丢失者不仅没有收到道歉，反被对方爸爸斥责，不就是外卖吗？有什么大惊小怪的？事主很是生气，事情究竟怎么回事呢？我们继续往下看。前段时间，一位来自杭州的周先生在美团上购买了一份便当和一个鸡腿，总共花费不到30元。没过多长时间，外卖小哥打来了电话，表示外卖放在了门口的车架子上，一出门就能看到。 过了10几分钟，周先生来到了架子上取餐，从第一个翻看到最后一个，来回翻腾了好几遍，却始终没有找到自己的。一份便当，然后还有一个大鸡腿的，加了一个。我之前也有被拿过的，之前被拿过的话，我就是没有在意，因为昨天我实在是太饿了，很生气。虽说只花费了不到30元钱，但也是自己花钱点的，怎么好端端就没有了呢？ 然后去调了这个监控以后呢，我发现是我跟那个保安一起看的，大概是一个小孩子拿的。当时呢以为是这个小孩子拿的话，我觉得可能是恶作剧啊什么的。当时这个小朋友拿了，就从这个架子上拿了几个东西。 他可能从视频里来看的话，应该是拿了2到3个外卖。周先生来到小区的监控室，通过视频看到是一个小孩子拿走了。原本以为是小孩的恶作剧，周先生也没有特别生气。小孩子嘛，有时候也是可以理解的，是会拿着外卖直接回家的。但这个小孩子则是拿着外卖，首先去了地下室，又通过地下室去了别的地方。这下让周先生认为他不是拿错，而是故意为之。说你儿子这个拿的这个过程，他不像是，我觉得他不像是拿错的过程。他拿错，他可以直接到家里去，为什么要绕到地下室去呢？按照小区提供的监控录像，周先生找到了孩子的住处。按道理来说，这也不是什么大事，小孩不懂事，大人之间打个招呼就心平气和的解决了。然后我就把这个事情问了他爸，然后他爸就好像激动了，说我恶意揣测他儿子怎么样，然后他就开始骂了，就是说开始骂娘的话，
骂娘的话骂得很难听，我也不讲了。谁知正是这样的一句话彻底惹怒了孩子爸爸。他认为周先生之所以这样询问，是怀疑自己指使孩子偷窃的意图，冤枉人的事可不能承认。再者说外卖也就几十块钱，不至于去偷窃。周先生也表示那天肚子很饿，天气不好，心情也不好，加上外卖丢失，一时间让他很生气。在与孩子父亲沟通的时候确实有些不妥，但不管怎样，孩子确实拿了外卖，该有的道歉是不是应该做到呢？然而看着周先生态度不太友好的份上，孩子父亲的态度也变得焦躁，两人随即发生了口头上的争执，一时间难以解决。是小孩根本不懂事的，有的去拿了嘛，再一块嘛他就本来拿了。我想过来的，对不对本来我想过来就表达的意思就是想叫这个小孩子拿错了跟我道个歉就行，然后他爸爸还骂了我。你肯定是说实在的，他不会无缘无故就是你们没错的，是我的问题。那不是说我也不是，因为我不在场，对不对？你们年纪轻的时候肯定是你要上面的。那如果说昨天那个事情您在的话，你怎么处理呢？处理嘛，还他了，有什么呢？那这个人因为小孩子搞错嘛，那没办法，跟你私了赔你钱，对不对？道歉也可以了，道歉一定。在周先生看来，就算是自己的情绪过于激动，孩子父亲也该教育教育孩子，以防今后再发生类似的情况，或者给失主道歉，赔个礼也就没什么了。 이에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자의 번호로 다급히 연락한 아이의 아버지. 错了吗？发现了，但是呢，上面就是我们找不到这个真实的一个联系方式，我们想联系的，但是找不到联系方式，有地址的了，上面总有地址总有的了。都是隐含的，都是隐藏的信息。几桩几单元肯定全部都打出来，电话信息是隐藏的。对于周先生的揣测，孩子的父亲给出这样一个解释，他表示外卖订单上的信息是隐藏的，一时间难以联系上失主，并不是不愿归还。可话又说回来，就算外卖订单上的手机号隐藏，地址是无法隐藏的。既然发现孩子拿了别人的外卖，且也知道失主的地址，为何不在第一时间归还给周先生呢？那他上门的这个态度不是特别对，是吗？态度肯定是不对的，而且这个事情他自己去查了监控，按照他的说法，查了1个多小时找到的。那作为正常人来说，态度非常恶劣，我们都可以理解。然而孩子父亲并没有这么做，反而在周先生上面要说法后，摆了一道脸色，给孩子提供了肆意妄为的平台，小石头针，大石头心，这不是没有道理的。孩子本身是一张白纸，就看家长如何描画。如果不加以管教，那么今后只会搬起石头砸了自己的脚。 배상해주면 될 것 아니냐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던 노인.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과와 함께 배상을 진행한 것이었죠.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해 배달원으로 몰린 청년들. 심지어는 이들을 취업 성공률에 포함시키는 최악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려 중국 교육부는 졸업생의 취업률을 입증하라는 통지를 보냄으로써 취업률 향상을 높일 것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SCMP는 일부 중국 대학이 학교의 평판을 위해 높은 취업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가짜 취업률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심지어는 일부 대학의 경우 배달원, 블로거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취업을 했다는 취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졸업장을 철회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에 놓인 중국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중국이란 나라는 직업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부여해주는 직업 할당제로 활용되는 듯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을 요청하는 손이 고마움을 모르는 손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만들어진 영상은 재미있었나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영상이 별로였다면 따가운 질책을, 재미있으셨다면 가볍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항상 구독과 함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